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젊은 세대의 근무 방식에 대한 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것이 변했죠. 특히 일하는 방식이요. 이 글은 젊은 세대가 원격 근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과연 어떤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일지 글의 흐름을 따라가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문장을 보기 전에 이 글이 어떻게 생각을 전개하는지 큰 그림부터 잡아볼게요. 처음 세 문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원격 근무에서 겪는 어려움, 즉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해결책을 처음 제시하죠.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 해결책을 더 발전시켜서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유연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하네요. 유로파운드의 연구에 따르면 원격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동료들보다 업무량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대요. 여기서 글의 핵심 대상인 young people, 이 표현과 그들이 겪는 difficulties,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문장 구조를 볼게요. A study found, 연구가 발견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가 궁금하죠? 그 내용이 바로 that, 이 단어가 하의 긴 절입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 that, 이 단어가 오고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면 라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연구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보고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young people 바로 뒤에 who, 이 관계대명사가 보이죠? 앞에 나온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인가요? 바로 who are working remotely, 원격으로 일하고 있던 젊은 사람들이죠. 이처럼 who,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온 사람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moreover, 게다가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문제에 또 다른 문제를 더하겠다는 신호죠. 많은 젊은이들이 팬데믹 기간에 원격 근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기성세대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Unlike, 이 표현을 써서 두 세대를 명확히 대조하고 있죠. 기성세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수년에 걸쳐 establish interpersonal connections, 즉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조직 문화에 스스로를 인베디, 자리 잡게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이런 기회 없이 바로 원격 근무를 시작했으니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표현은 those who, 이 표현입니다. those, 이 단어는 막연하게 사람들을 가리킬 때 아주 자주 쓰이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those who, 이 표현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기성세대 중에서 수년간의 대면 근무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세 번째 문장에서도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학생과 졸업생 절반 가까이가 재택근무를 어렵게 느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due to, 이 표현 뒤에 나옵니다. A lack of suitable workspace, 적절한 업무 공간이 부족했거나 distractions, 여러 방해 요소들 때문이었죠. 이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found it difficult to work 구조인데요. 여기서 이 t, 이 단어는 해석하지 않는 가짜 목적어, 즉 가목적어입니다. 진짜 목적어는 뒤에 나오는 to work from home, 이 표현이죠. 재택근무하는 것이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이 t, 이 단어를 쓴 겁니다. find it 형용사 to 부정사, 구문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네 번째 문장에서 드디어 글의 흐름이 바뀝니다. while, 이 접속사는 이긴 하지만 이라는 뜻이죠. 젊은이들이 원격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처음 제시된 것이 바로 A 하이브리드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더 잘 맞을 거라고 제안하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설명하기 위해 where, 이 단어라는 관계부사를 썼습니다. where, 이 단어는 보통 장소 뒤에 쓰이지만 이 문장처럼 모델, 이 단어가나 시츄에이션 같은 추상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도 쓸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그들은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완전한 문장으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문장은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진짜 주어는 A 하이브리드 모델 하나인데 where 이 단어가 이끄는 긴 설명이 붙어서 동사인 would work well. 이 표현과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 때 수식어구를 괄호로 묶고 핵심 주어를 정확히 찾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but, 그러나로 시작하죠. 앞에서 제시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뭔가 더 할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글 전체의 결론이자 필자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에요.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하이브리드 구조가 아니라 A fluid option, 즉 유연한 선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뼈대는 not A but B 구조입니다. A가 아니라 B이다라는 뜻으로 B를 강조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서 A는 A formal hybrid structure, 즉 특정 요일이 지정된 공식적인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그리고 B는 A fluid option, 유연한 선택권이죠. 필자는 정해진 틀이 아니라 스스로 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fluid, 이 단어입니다. fluid, 이 단어는 액체처럼 정해진 형태 없이 부드럽게 흐르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A fluid option, 이 표현은 딱딱하게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매일의 상황이나 업무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하나에 필자의 최종 주장이 담겨 있는 셈이죠. 이 유연한 선택권이 무엇을 해주는지 설명하기 위해 that allows them to choose,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allow, 이 동사는 목적어가 하도록 허용하다라는 뜻의 오형식 동사로 뒤에 목적어와 to 부정사가 따라옵니다. 즉, 그 선택권이 젊은 직원들 them, 이 단어가 스스로 근무 장소를 to choose,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죠. 자, 오늘 지문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젊은 세대가 원격 근무에서 겪는 3가지 어려움을 보여줬습니다. 업무량 관리, 관계 형성, 그리고 물리적 환경 문제였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요일이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선택권이야말로 진짜 해결책이라는 것이 이 글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의 글을 읽을 때는 문제점에서 시작해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논리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not A but B, 이 표현처럼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는 표현이나 가목적어, it 같은 중요한 구문은 꼭 복습해두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흐름과 표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